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2023년 6월 19일 대전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 중에서요, 입찰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 가격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6월 19일 날 진행된 경매 물건 중에서 낙찰된 물건 가격 몇 개 한번 보고, 그리고 유찰된 물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피스텔하고 이제 빌라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들이 배당을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전세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경매 배당 물건 분석, 요게 제목입니다. 이번에 대전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 물건입니다. 이게 낙찰 가격이 4억 1,500이에요. 제가 이거 영상 올려드렸죠. 영상 올려드릴 때 150% 정도 이상 낙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150%는 넘었습니다. 189.5%에 낙찰이 됐는데, 이분 지금 4억 1,500 낙찰 받으신 분하고 그 차순위 금액 3억 3,899만원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볼 때 좀 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150%를 산정했을 때는 이 금액이 맞아요. 3억 한 4천 정도.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릴 때 3억 8천 정도가 괜찮겠다, 거기서 관리비라든지 명도 비용 같은 거 좀 차감해서 낙찰받으면 어떻겠냐라고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막 그대로만 받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높게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문제되는 건 없어요, 크게. 근데 뭐 조금 높게 받은 것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고운동 물건이에요. 참샘 빌딩인데요, 이게 전용이 거의 30평 정도 돼요. 요즘 세종시 상가 경매 물건들을 보면 감정가 대비 한 3번 정도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낙찰가는 보통 한 40%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높게는 45%, 낮게는 40% 정도 낙찰되고 있는 실정이고, 뭐 더 낮은 것들은 뭐 35%도 뭐 낙찰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3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낙찰가는 이제 2억 900 정도 됐고요. 차순위 금액은 1억 8,666만원 정도가 됐네요. 그리고 나머지 분은 뭐 최저가에 썼겠죠.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 모닝시티 물건입니다. 2층 206호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이게 이제 원룸형이죠. 23.4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정도면 원룸에다가 베란다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청사랑 가까워가지고 임대 같은 것도 잘 나갈 걸로 생각이 돼요. 감정 가격은 1억 3,500만원. 이게 분양가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유찰 그리고 현재 유찰됐어요. 그러니까 6월 19일 날 유찰됐습니다. 이게 왜 유찰됐을까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3년 7월 24일 날 다음 물건 이제 진행이니까 이때 최저가가 6,615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경매 채권자는 보증공사예요. 보증보험에서 이제 경매 신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경매 사건이고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이 아파트 사용 승인이 2015년이었고요. 면적은 23제곱미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 주택 도시보증공사 1억, 그리고 누군가 또 1억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돼요. 요분이 임차 들어가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면서 여기에서 돈을 받았을 거고요, 1억을. 그리고 요 보증공사는 그 준 돈을 구상권으로 해가지고 현재 경매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억에 대한 이제 금액,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재 선순위라고 되어 있네요. 말소기준 권리가 21년 8월 25일, 전입일자가 20년 4월 20일. 확정일자는 빨리 받아도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대항력은 전입하고 점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항력은 2020년 4월 21일부터고요. 말소기준 권리가 21년 8월 25일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고, 이 우선변제, 1억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이분이 우선변제의 효력은 4월 21일 0시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이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 건데, 요 말소기준 권리가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배당을 전액 다 받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돼요. 등기부 현황을 봤더니 21년 8월 25일 날 후순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세거든요.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자, 당해세 우선이죠. 근데 이 당해세가 이제 23년 4월 1일
1일부터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부여를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온 시기 20년 4월 20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세라고 하면 먼저 받아가고요. 그 이후에 발생된 당해세라고 하면 임차인 그 당해세 받는 금액이 임차인한테 먼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기가 먼저 배당이 안 가고 임차인한테 배당이 간다고 하면 얼마를 받든 상관이 없겠죠. 1억 이상이 될 거니까 무조건. 이분이 못 받는 금액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이상의 금액에 낙찰받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뒤늦게 받아간다는 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차례에 들어가도 된다. 어느 정도 금액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요거를 뭐 알아가지고 매각 물건에다가 뭐 얼마 금액 배당 받는다라는 거를 해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구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나머지 금액 배당 다 못 받으면 인수해야 된다라는 금액들이 비고란하고 이렇게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써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벼 있죠. 지금 소멸 써 있는데 여기 소멸이 안 되죠. 이거 임차권 등기는 전액 다 배당을 받을 때까지 말소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공사에 전액 1억이라는 금액이 다 들어가야 이것이 말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이 1000이거든요. 1000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매물 나오는 걸 보면 1억 2천대, 1억 1500, 뭐 1억 10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한 뭐 1억 정도면 살 수 있겠네요. 뭐 금매로 산다고 하면 요즘 매물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한 1억 정도라고 보면 뭐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룸형으로 되어 있고 베란다는 없네요. 이거는 길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제 전입하고 점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산성동 물건입니다. 중구 산성동 대명주택인데요. 다세대 빌라예요. 이거에 지금 이번에 단독 입찰됐네요. 1억 1,300인데 1억 1,670만 원으로 해서 단독 입찰을 받으셨어요. 뭐 받은 건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금액도 만약에 인수되는 금액이 없다면 정말 잘 받은 금액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뭐 풀어 넣었을 테고요. 건물 면적이 66제곱미터, 전용 20평이니까 면적도 나쁘지 않아요. 사용 승인이 2018년, 한 5년 정도 지났네요. 보니까 66제곱미터, 4층 중 3층, 로얄층이랑 다름없죠. 다세대에서는 이 정도면 로얄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건축물대장에서 보면 평면도상 이게 호실이 좀 뒤바뀌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상이한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했대요.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보증금 1억에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1월 4일인데 이분들의 전입된 날짜를 보니까 11년 22일이에요. 당연히 확정일자는 좀 일찍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분은 잘 모르나 봐요. 지금 11월 8일날 확정일자는 받았고 22일날 전입을 했어요. 당연히 늦죠. 지금 4일날보다. 뭐 확정일자로 해도 늦어요. 이분은 22일이니까 이분은 2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밀리죠. 그냥 낙찰되면 얼마를 받던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억 1천 얼마가 됐잖아요. 등기부를 보면 요 채권자 7,100만 원, 그러니까 뭐 한 7,400, 500 정도 받아간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 한 2,500 정도, 한 3,000 정도 임차인이 받아가고 말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해 주셔야 돼요. 다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한 7,000 정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1억일 빌려줄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걸 한 2억 이상을 받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빌라 이게 아무리 뭐 처음에는 분양할 때 한 2억 이상 분양하지만 실제 가격은 한 1억 5천대 기준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임차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새 빌라가 있다라고 하면 가격은 1억 5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구 산성동의 대명주택 2층입니다. 2층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1억 5천 두 번 유찰됐어요. 최저가가 7,595만 원이고요. 뭐 입찰 보증금은 당연히 10%, 그리고 면적은 66제곱미터 똑같아요. 지금 사용 승인도 같고요.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1월 4일인데 이분들이 들어간 거는 11월 8일, 12월 2일 이렇게 돼 있네요. 1억이에요. 자, 대항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 얼마가 배당이 떨어지든 간에 이분들은 무조건 명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2차 가격 한 8천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받아갈 금액이 얼마예요? 한 7,500이죠? 500 거의 못 받아요. 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거의 낙찰 금액이 높아져야 그나마도 조금 받아간다 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기 한 9천 정도 받으면 괜찮거든요. 그 정도 가격에 쓰고 낙찰 받으신다고 하면 이분들은 한 돈 1,000만 원 받겠네요.
되네요. 그리고 바로 명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성동 대명주택 4층입니다. 4층은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2층, 3층보다는 안 좋겠죠. 4층은. 지금 감정가격 1억 6,600. 뭐 감정은 최고 높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유찰됐고요. 이제 한 번 더 유찰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유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똑같아요. 사용승인은 2018년도고 여기 말소기준 권리가 봤더니 2019년 12월 31일. 야, 이번 전입한 날짜가 22년도예요. 1억 3,500이 들어갔어요. 도대체 아니 이 감정가격 비슷한 가격에 지금 임차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보증보험도 가입도 안 했어요. 야, 이분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야, 푸른신협에 거의 지금 19년, 20년 해가지고 1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 청구를 했네요. 8,600이니까. 9천 청구하면, 야, 이번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큰일 났네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그냥 한 1억 얼마가 배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 1억 5천 정도 빌라, 요 정도 면적이면 한 1억 5천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근저당이 있었잖아요. 여기 1억이. 요 1억을 빼고 나서 나머지 한 5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그냥 월세로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원래 3천에 뭐 60이든 70이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6월 19일 날짜에 유찰된 물건이 또 하나 있네요. 번암리의 주공아파트인데요. 이게 감정가격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높게 된 것 같아요. 감정이. 현재 한 1억 4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2차 때 가격이 현재 시세라고 보고요. 한번 유찰됐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면적은 47제곱미터예요. 투자로서는 괜찮겠죠. 나중을 생각해서 임대 좀 놓다가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그때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쳤고요. 6월 28일 날 경매가 있습니다. 대전에 경매 진행되는 물건들, 좀 괜찮은 물건들을 제가 뽑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석교동의 제일아파트, 요 금액 저렴하죠. 근데 요게 4층인데 2개 호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1개 호실만 나왔어요. 터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받으면 이 나머지 호실을 쓰고 있는 분이 이걸 받든지 아니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살고 있는 분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이런 거 물건 나쁘지 않아요.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막는다고 하면 두 분이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화장실 뭐 이런 게 지금 나눠져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게 비용이 들어갈 거를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원의 이제 우길 아파트가 전용이 이제 40평 정도가 되거든요.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가격 분석해가지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광편동의 테크노밸리 6단지 물건이거든요. 이거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어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 내동의 한빛맨션인데 요거는 낙찰됐다가 미납한 사건이에요. 처음에 한 1억 7천대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높게 받으셔가지고 미납을 했고요. 지금 한번 유찰됐습니다. 요 지역이 재개발 뭐 이런 프랜카드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 때문에 높게 받았던 것 같아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려요. 장기적으로 보고 받으셔야 되고 너무 높게 들어가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재건축이 되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 높게 받을 이유는 없다. 1억 2천대가 제가 볼 때는 뭐 적당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언제 될지 몰라요. 세종시 아름동의 아이콘타워입니다. 여기 전용이 41평 나쁘지 않죠? 요게 이번 최저가 아니면 한 번 더 유찰일 것 같긴 한데 최저가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학원하던 자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봐가지고 뭐 학원이라든지 뭐 다른 사무실 용도로 찾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거 나쁘지 않겠습니다. 세종시 대평동의 스타뷰타워 2층 205호거든요. 요것도 한 30평 정도 돼요. 지금 요게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있네요. 요거는 지금 더 유찰된 거고 도담동 도련마을 10단지 물건입니다. 요거 관심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조회수 보세요. 다른 것들은 지금 얼마 안 돼요. 조회수. 근데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많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들이죠. 들어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0단위 넘어가는 것들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동의 주공아파트 요게 관심이 좀 있을 것 같다. 여기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구 관저동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죠. 관저동 101동 11층 물건이에요.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조회수는 600 정도 되고요. 연서면 봉합리 요거는 신건이라고 했는지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요거는 유찰될 거고요. 둔산동 향촌아파트 야 조회수 보세요. 한 900건 정도 되죠. 요것도 이번에 이제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구 도마동 조회수 보세요. 최고 높아요. 1900건 정도. 요게 현재 16억 감정인데 11억대예요. 근데
평수를 보세요. 199평이에요, 건물이. 토지가 133평이에요. 야, 이거 133평 700만 원만 잡아도 벌써 10억이 넘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실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전세도 가능하고 월세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28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 소개시켜 드렸고요. 6월 19일자 낙찰가 분석해봤고요. 그리고 유찰된 임차인에 대한 거 한번 분석해봤고, 그리고 6월 28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못 받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들어가실 때 참 주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중개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거를 임대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못이에요, 이게. 또 보증보험 또 보증 대출해주는 분들도 잘못이고, 이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감정평가하고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세를 들어가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시세의 70%를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채권 최고액으로 따져가지고 70%를 넘어가시면 안 되고, 아니면 공시지가가 있죠. 공동주택가격 뭐 이런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가격 선에 거의 맞아야 돼요. 거기 이상 넘어가면 그것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월세로 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세가 아깝다 생각하더라도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